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망하는 심리학과의 특성과 지원 및 합격 전략을 알아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인기가 많은 자유전공 학부 및 자유전공 학과의 전형 정보와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오늘 컨텐츠에서는 모두 자유전공 학과로 통칭을 할 예정이고요. 이 블로그 컨텐츠에 링크를 해둔 재작년의 자유전공 학과 분석 컨텐츠와 작년의 합격 사례 분석 컨텐츠에서 자유전공 학과의 설립 배경과 운영 목적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던 만큼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이 두 부분은 생략을 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컨텐츠 중에서 특히 합격 사례 분석 컨텐츠의 경우에는 자유전공 학과의 지원 당위성과 더불어서 자유전공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자유전공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컨텐츠의 핵심 키워드인 자유와 자율 키워드 전공 모음입니다. 대학교마다 자유전공 학부, 자유전공 학과, 전공자유학부, 자유전공 학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공 정체성과 운영 방식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전공학과 신입생으로 입학을 해서 1학년을 보내고 1학년 말에서 2학년 말 사이에 특정 전공을 선택해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위의 컨텐츠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자유전공학과의 존재 자체가 법학부의 후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자유전공학과 내부의 트랙 시스템을 통해서 로스쿨 진학을 위한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유전공학과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차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처럼 법학부와는 아예 거리를 두고 자연계열과 예체능 계열까지도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한 자유전공학부도, 그리고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처럼 법학부의 후손이라는 점을 확실히 명시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법학 관련 수업까지 이수를 하게 하는 자유전공학부도 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꼭 원서 접수 이전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자유전공학부가 어떠한 경로로 탄생했는지와 더불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학제 시스템상 이수가 불가능한 혹은 소속 변경이 어려운 계열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메인스트림으로 활용을 한다면 자유전공학부 지원의 당위성은 물론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조사가 부족했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불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자유전공학과의 입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결이 높게 형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공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법학부의 존재를 잇는다는 목적으로 창설된 전공인 만큼 로스쿨 진학까지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스쿨에 진학을 하려면 법학 적성 시험인 리트를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야만 하는데,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처럼 법학부의 존재를 이어서 어차피 이수해야 하는 수업이 리트 시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유전공학과도 있을 뿐더러 마음처럼 잘 안 풀리거나 혹시 진로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그나마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로스쿨 진학까지 마음을 먹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부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즉 성적이 좋은 학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경희대학교 자유전공학과처럼 로스쿨 진학 혹은 행정고시 합격 등 대학의 네임밸류를 평가하는 아웃풋을 고려해서 애초에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자인 대학교 측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전공이고, 수요자인 학생 측에서도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상위권의 입결을 자랑하는 전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석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자율계열 자유전공학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석소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공학과의 분신 전공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가 트렌드인지라 원체 그쪽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한 입시 시스템 자체가 상대평가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유전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전공 지원군 못지않게 합격군의 비교과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학교 네임밸류가 높아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유전공학과 지원 당위성 중 하나인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하나의 전공만 공부해서는 부족한 학생임을 강조하면서 순수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전공 최초 합격군에 가까운 학생이 덜컥 지원해서 덜컥 합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IT 소프트웨어 계열 소속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 및 정보문학 전공의 김정환 디렉터님께서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자유전공학과가 앞으로도 쭉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의 분신전공 같은 느낌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유전공학과의 특성상 사회를 주도하는 학문의 성질을 따라서 지원군과 합격군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는 해도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이외에 사회를 주도하는 혹은 이슈가 되는 새로운 학문이 대두된다면 지원군의 성질도 또한 합격군의 성질도, 그리고 이후에 자유전공학과에 진학한 이후에
이후에 실질적인 전공을 선택하는 양상도 모두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이니까 인문계열 자유전공학과는 몰라도 자연계열 자유전공학과를 지원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유전공학과 지원을 준비하실 때 이러한 입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분명히 고려하셔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유전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유전공학과 합격자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보다 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서 자유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하나의 전공만 공부해서는 부족한 학생입니다. 학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전공학과의 큰 장점이지만, 이게 실질적인 장점이 되는 것은 합격 이후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고 실제로 입학을 하는 때쯤이지,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학과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망한다는 점과 더불어서 자유전공학과가 아니라면 선택할 전공이 정말로 없는 건가라는 부분을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자유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정확한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을 어필하지 않았던 학생들 대부분이 면접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자유전공학과보다는 뭐뭐뭐 학과가 더 맞지 않나요와 같은 압박형 질문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